자, 그렇게 갑술환국이 일어나고 얼마 뒤인 1694년 4월 숙종이 누군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요. 숙종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 다름 아닌 인현왕후입니다. 와. 아주 저거는 고약한 메시지입니다. 아, 왜냐면 약간 메시지. 고약하죠. 본인이 내쫓았는데 네.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계기로? 자, 편지의 앞줄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처음에 관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핑계를 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신들의 꿰매 빠져 농락당하는 바람에 인현왕후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황국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왔다 갔다 하신 분. 왜냐면 아까부터 말이 안 맞은 게 숙빈채 씨한테 참 마음이 뭐 기특하고 참 마음이 곱다 했잖아요. 인현왕후는 옛날부터 고운 분이었어요. 옛날부터 그죠? 맞아.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고운 분인데 맞아. 장희빈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치고. 아 그냥 뭐. 그러니까요. 잘못 네. 처분하였으나. 아이고. 숙종이 쓴 편지에는 인현왕후를 패배시킨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숙빈 최 씨라는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면서 장희민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갑술환국으로 남인을 내치고 보니까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민 역시 중전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인현왕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곡하고 감정이 듬뿍 들어간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 순간에는 진짜 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보냈나 봐요. 진심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패위된 지 6년 만에 남편 숙종의 편지를 받은 인현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번 잘못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리고 믿음이 안 가죠. 안 가죠, 맞아요. 당연히 뭐 폐위되고 나서 뭐 쌀을 준 것도 아니고 옷을 챙겨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태도를 비치는 거는 전혀 신뢰감 있는 행동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인현왕후에게 편지를 보낸 후 숙종은 조정신료들에게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인현왕후의 거처를 창덕궁 별궁으로 옮기라. 숙종이 인현왕후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인 후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킬 계획을 내비친 겁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준비를 마친 숙종은요, 궁궐로 돌아오겠다라는 긍정의 뜻이 담긴 인현왕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요, 편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답장을 써서 숙종에게 보냅니다. 자, 인현왕후가 쓴 답장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답장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 죄명을 지고도 곧 죽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편히 사는 것도 이미 스스로 분수에 지나치거니와 별궁에 이처하라는 명은 더욱이 천신이 받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원 씨 마음이랑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의 마음보다는 순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순화돼 있어. 하지만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요. 절대로 받들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한 맺힌 세월이 있는데 맞아. 인현 왕후가 숙종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건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인현 왕후의 대찬 거절에도 숙종 포기하지 않습니다. 숙종은 애타는 마음을 담아 인현 왕후에게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10번이나 펴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보낸 물건을 죄다 받고 또 몇 글자로 회답하기 바란다. 갑자기 엄청난 사랑꾼이 되어서 지금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난리가 났네요. 네, 뭐 선물 보냈나 봐요. 네. 뭐 쌀이랑 이런 거. 그렇죠. 아이고야. 숙종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인현 왕후에게 옷과 가마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인현 왕후의 환심을 또 사기 위한 선물 공세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선물 받고 답장 써줘야 돼. 야, 이게 참 이게 세월이 네.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남녀 관계는 다 비슷한 것 그죠? 같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야, 참. 숙종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인현 왕후, 곧바로 답장을 써서 궁궐로 보냅니다. 감히 당돌하게 사양하면 성의를 어겨서 그 죄가 더욱 커지는 줄 본디 압니다마는 오. 다 분수에 넘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끝내 받기 어렵습니다. 쌓였어. 이미 요 안에 그게 너무 쌓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현명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간 무시당한 서름이 있는데 이 편지 두 통과 선물로 어찌 그걸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현 왕후는 이번에도 궁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숙종, 인현 왕후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네. 숙종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오자 인현 왕후는 더 이상 숙종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694년 4월 12일 인현 왕후는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초라한 자신의 사가를 떠납니다. 이때 숙종은요 창덕궁 별궁 앞에서 인현 왕후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 네. 이야. 마중 나가야죠. 3번이나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인현 왕후의 가마가 별궁 앞에 도착합니다. 인현 왕후와 숙종이 6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중자. 그간의 고초가 얼마나 크시었소. 그렇게 1694년 6월 인현 왕후는 재입궁한 지 2개월 만에 중전에 다시 책봉됩니다. 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중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된 겁니다. 패비가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은 일은 조선 왕실에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2번 입은 게 또 그렇게 돼. 그리고 중전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장희빈은 그렇죠. 어떻게 해? 그렇죠. 자, 이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정일품 희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인현 왕후와 장희빈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